안녕하세요. 수학독학입니다. 오늘은 5번째 시간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이 외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외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. 자, 삼각형의 외접원이 무엇이냐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있죠.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. 그 원을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요. 이렇게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. 이 원의 이름이 바로 외접원이다 이런 겁니다. 외접원. 그랬을 때 이 외접원의 중심이 있겠죠, 그죠? 이 외접원의 중심입니다. 원의 중심. 이 외접원의 중심, 이 점의 이름을 O라고 해볼게요. 그때 외심이 무엇이냐면 이 외접원의 중심이다. 지금 현재 점 O겠죠, 그죠? 점 O를 바로 외심이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. 자, 첫 번째 그림에서 본 것은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일 때죠, 그죠? 예각삼각형일 때 외접원과 외접원의 중심, 즉 외심을 본 겁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직각삼각형일 때 보려고 하는데요. 직각삼각형일 때도 마찬가지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원의 중심이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. 이 제일 긴 변, 빗변이죠, 그죠? 빗변의 딱 가운데에 위치합니다. 여기가 바로 외심이다. 외접원의 중심.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심도 한번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세 각 중에 하나가 90도 이상이면 되죠, 그죠? 지금 현재 이 A각이 90도보다 큰 각이다, 즉 둔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랬을 때 이 외접원을 한번 이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봤다고 하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,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그런 외접원입니다. 그랬을 때 중심의 위치는 이쯤에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이게 바로 외심이다. 일단은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정리해보면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한다. 이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. 자, 그 성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삼각형의 세 변 있죠.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. 수직 이등분선은 외심에서 만난다 이런 겁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각형 ABC에서 AB 선분을 먼저 보죠. AB 선분에서 AB 선분을 2등분하는 딱 가운데 점이 있을 텐데 가운데 점을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도록 하는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, 수직 2등분선입니다. 그 다음에 BC 선분을 또 2등분하는 선이 있겠죠. 그래서 수직으로 2등분하도록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. 수직으로 2등분하게 그었다. 그러면 그때 이 만나는 점이 생기죠, 그죠? 이 만나는 점, 이 점이 바로 외심이다 라는 건데요. 자, 나머지 AC 선분에서도 해볼게요. 자, AC 선분을 2등분하는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, 이 선도 역시 이 외심을 지나간다 이런 건데요. 자,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 외심에서 현재 만난다 이런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실제로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이 이 외심 원의 중심에서 만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원의 중심에서 삼각형의 각 꼭지점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, 연결하면 반지름이죠, 그죠? 이 길이가 반지름입니다. 이 반지름들을 다 연결을 해볼게요. 자, 반지름들 다 연결해 봤고요. 그러니까 이 반지름 세 변의 길이가 현재 같은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이 삼각형을 먼저 볼 건데요. 요 삼각형을 봤더니 지금 이게 반지름이고요. 요게 반지름이죠, 그죠? 이 두 변이 반지름인데 그 반지름 길이는 같으니까요. 이등변 삼각형이죠, 현재.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하는 이 선 있죠, 이 선은 올라가면 이 꼭지점과 딱 만나게 되죠, 그죠? 그러니까 이 점은 현재 원의 중심이 맞고요. 다시 이 옆쪽 삼각형에서도 보시면, 자,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보시면 또 이등변 삼각형이죠, 그죠?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해서 이렇게 그으면 결국에 이 원의 중심과 만나죠, 그죠? 그러니까 AC 선분을 수직 2등분하는 성도 원의 중심과 만나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보시면
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AB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 딱 꼭지점인 이 원의 중심과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, 그죠? 자, 그러니까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,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외심에서 정확하게 만나게 된다. 이게 바로 외심의 성질 1번입니다. 자,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두 번째는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의 외심은 이 외접원의 중심이잖아요, 그죠? 외심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딱 각 꼭지점에서 접하는 외접원의 중심일 텐데, 이 부분이 외접원의 중심, 외심이죠, 그죠? 그러니까 이 외심에서 각 꼭지점을 연결하면 그냥 반지름으로 같을 수밖에 없죠. 현재 반지름으로 같다, 이 성질을 이야기한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 1번 내용이 중요한데요, 이 외심을 작도를 하는 방법이거든요.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, 즉 만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외심이 된다. 이런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음으로는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예각삼각형과 한 각이 직각인 직각삼각형, 한 각이 둔각인 90도보다 큰 거죠, 그죠? 그런 둔각삼각형일 경우에 각각 외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예각삼각형 한번 먼저 보죠, 그죠? 자, 예각삼각형은 좀 전에 배웠다시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그어 볼 건데요. 자, 일단 AB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한번 그어 보고요.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한 겁니다. 그 다음에 BC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어 볼게요. 그래서 딱 만나는 이 점, 이렇게 두 선분만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외심이 됩니다. 외심. 그러면 자연스럽게 AC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따라서 예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를 보니까 이 삼각형의 안쪽에 있죠, 그죠? 즉 삼각형 내부에 있다,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. 자, 다음은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AC 선분의 딱 가운데 점을 찾아서 수직 이등분선을 하나 그어보고요.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선 그어봤고요. 그 다음에 AB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도 그어보겠습니다. 즉 AB 선분에서 자,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요. 마지막으로 BC 선분을 수직 이등분 해도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딱 이 점이 됩니다. 이 점, 즉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게 된다. 빗변의 가운데죠, 그죠?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거죠. 직각삼각형에 이런 빗변에 중점이 있을 때, 그러면 외접원이 이렇게 지나가서 즉 A점, B점, C점을 다 만나도록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 AC 선분 있죠? 이 빗변이 바로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심이고, 자, B와 이 외심을 연결해도 이게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, 반지름. 따라서 이 선분 길이랑 이 선분 길이, 이 세 개의 선분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. 빗변의 중점에 있다, 알아두시고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둔각삼각형 한번 알아볼게요. 이 각이 둔각이라고 생각하시고, 그러면 자, 이쯤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AB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이렇게 날려봤고요. 그 다음에 AC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도 있겠죠, 그죠? AC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도 날려봤다. 그래서 만나는 점, 여기가 바로 외심인데요. 그러니까 이 BC 선분도 수직으로 이등분하면 요 점에서 만난다는 거겠죠, 그죠? 즉 A점, B점, C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그려봤다라고 했을 때 이 세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외심이다라는 거죠, 외심.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 외부에 있다,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, 그죠? 이 삼각형의 바깥쪽에 외심이 위치한다,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바로 외심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이하니까 알아두시고요. 다음은 삼각형의 외심의 응용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외접원의 중심, 즉 외심이 점 O라고 해봅시다. 이 점 O가 바로 외심이다 라고 했을 때 자,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
일단은 이 중심과 꼭지점들을 다 연결하겠습니다. 원의 중심과 꼭지점들을 다 연결했습니다. 자, 지금 점 O는 원의 중심이고 각 꼭지점들까지 연결하면 실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외접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. 그죠? 이 외접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세 변은 바로 반지름들이 되겠죠. 그죠?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은 상황이다 까지 아셔야 되고요. 자, 그랬을 때 자,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자, 여기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겠죠.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, 이 두 각의 크기는 같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여기도 x, 여기도 x라고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자, 이 밑에 있는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죠. 그죠? 왜냐면 이 삼각형이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. 그죠? 따라서 이 각을 y, 이 각도 y라고 해볼게요. 두 밑각이 같습니다. 자, 이쪽에 있는 이 각과 이 각도 똑같이 같겠죠. 그죠? 이등변 삼각형이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. XYG라고 각을 이름을 붙여봤고요. 자, 그러면 각 X와 각 Y와 각 G를 더했을 때는 얼마가 되느냐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 하시면 180도잖아요. 그죠? 자, 그렇다라는 것은 X가 2개, Y가 2개, G가 2개니까 즉 2X 더하기 2Y 더하기 2G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세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요. 그죠? 이랬을 때 양변을 다 2로 나누면 이렇게 2가 사라지고 얘도 2로 나누면 90도가 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똑같은 각의 크기를 가진 두 개 중에 하나씩 x 하나, y 하나, g 하나 이렇게 더하면 결국에는 90도가 되겠다. 이렇게 하나를 알 수가 있고요. 자, 다음으로는 각 A와 각 BOC 있죠? 이 두 각의 크기의 관계를 보려고 하거든요. 보시면 각 A는 이만큼이고요. 그죠? 이만큼과 BOC는 여기입니다.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건데요. 자,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AO 선분을 이렇게 한번 연장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쭉 연장했다고 생각하시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만큼 각의 크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이 각의 크기. 이 각의 크기는 자, 이 삼각형 입장에서 한 변을 연장하고 그죠? 이웃한 선분과의 각이니까 바로 외곽입니다. 외곽. 삼각형 ABO의 외곽이죠. 그죠? 그러면 이 외곽의 크기는 이 이웃한 이 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을 더한 각과 같다. 이런 내용 아시죠? 그러니까 여기는 x를 두 개 더한 2x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AOC 삼각형도 볼 건데요. AOC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AO 선분을 연장하고 이웃한 이 각을 보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외곽이죠. 그죠? 외곽. 따라서 이 각의 크기도 이웃한 이 각을 제외한 G와 G를 더한 그거겠죠. 그죠? 그러니까 2G가 되겠다. 따라서 각 A는 X와 G를 더하면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X 더하기 G가 바로 각 A고 BOC는 2X와 2G를 더하면 그게 바로 BOC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각 A에다가 2배를 해주면 이게 바로 2X 더하기 2G잖아요. 그죠? 분배 법칙 해주면 그러면 같아지죠. 그죠? 따라서 두 각 사이의 관계는 이 각 A를 2배 하면 2를 곱해주면 서로 같아진다. 이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각 A가 50도다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랬을 때 각 BOC 여기에 크기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이 A를 2배한 100도가 바로 여기에 크기가 되겠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외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과 관련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내용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